명종 26년 4월 최충원이 이이민을 죽이고 권력을 잡음으로써 4대 62년에 걸친 최씨 정권의 서막이 열렸다. 의종 3년, 비교적 뼈대 있는 무신 가문에서 출생한 최충원은 아버지 최원호가 상장군이었기 때문에 음서를 통해 벼슬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무신 정변 당시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으나 이후 꾸준히 승진하면서 힘을 키웠다. 이이민의 몰락과 최씨 정권의 시작은 이이민의 아들과 최충원의 동생이 비둘기를 두고 벌인 싸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이이민의 아들 이지영이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가 기르던 비둘기를 강탈한 것이다. 이에 분노한 최충수는 급기야 이지영을 찾아가 항의했다. 하지만 오히려 수모를 당한 최충수는 형 최충원과 함께 이이민의 제거를 도모했다. 최충원과 최충수는 군사를 일으켰고 무방비 상태로 급습을 당한 이이민 세력은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이이민은 최충원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최충원은 이이민을 길거리에 효수했으며 이이민의 세 아들은 물론 삼족을 멸하였다. 이렇게 이이민의 집권 13년은 막을 내렸다. 이이민은 무신 정변에 참여한 무신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고와 이이방, 정중부가 차례로 죽임을 당하면서 그의 이러한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경대승이 집권하자 병을 핑계로 경주로 피했지만 끝내 목숨을 부지한 것도 경대승이 죽자 명종에 의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이민의 위상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무신 정변이 일어나고 약 30년이 지나자 무신 사이에서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었다. 정변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가 성장했고 정변 세대는 이제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에게는 정변으로 장악한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관심사였다.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며 떠오른 사람이 바로 최충원이었고 그런 최충원에 의해 이이민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비둘기 사건으로 최고 권력자인 이이민을 제거한 최충원은 자신의 행동을 시역의 죄, 즉 이이민이 의종을 시해한 죄를 물은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무신 정변 주체 세력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최충원은 이전의 무신 집권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다른 무신 집권자들은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그저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충원은 자기가 잡은 권력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제시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였다. 이이민을 제거하고 명종을 폐위하면서 중앙의 권력을 장악했으니 이제는 지방사회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무신 정변 이후 전국에서는 밀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최충원은 백성의 저항을 정권의 불안 요소로 인식했다. 그래서 권력을 잡은 뒤 곧바로 명종에게 10가지 개혁 아닌 봉사 10조를 제시했다. 봉사 10조는 관리들이 일반 백성의 토지를 빼앗은 것을 돌려주게 하고 지방관의 기강을 바로잡아 민폐를 줄이는 등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봉사 10조는 성공을 거두었다. 밀란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충원은 그동안 관세를 얻고 승진했던 내시 50여 명의 잘못을 명종에게 지적해 축출하도록 했다. 또한 왕자의 신분으로 승려가 되어 궁궐에 머물면서 정치에 관여하던 홍기와 홍추를 사원으로 돌려보냈고 나중에는 섬으로 유배를 보냈다. 명종의 측근들을 하나하나 제거한 것이다. 명종 27년 최충수는 형 최충원에게 명종을 폐위하자고 제안했다. 최충원 일파는 병력을 일으켜서 궁궐을 장악했다. 그리고는 모든 성문을 폐쇄한 후 명종의 측근들을 처참히 제거했다. 명종은 무신 정변이 일어난 직후 무신들이 직접 옹립한 왕이다. 비록 실권은 없었지만 무신 정권의 실세였던 이고, 이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이민이 차례로 죽거나 제거되는 과정 속에서도
굳건히 왕권을 유지했다. 그렇게 무신 정권의 격동 속에서 28년간 왕위를 지키던 명종은 최충원에 의해 비참하게 폐위되고 말았다. 의종 24년에 시작된 무신 정권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다는 점에서 정통성에 큰 약점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약점을 해소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최충원이었다. 무신 정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던 최충원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권력을 재정립할 수 있는 인물로 부각되었다. 반면에 명종은 무신 정변을 통해 왕위에 올랐다. 따라서 최충원이 명종을 폐위했다는 것은 무신 정변의 흔적을 완전히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종을 폐위한 최충원과 최충수는 옹립하려는 왕이 서로 달랐다. 고려시대에는 아들보다 동생을 왕으로 삼는 경향이 강했다. 최충원은 명종의 동생 왕민을 새 왕으로 내세우고자 했다. 하지만 최충수는 종친인 왕진을 추대하려 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지 왕진의 여종에게 최충수가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최충원은 최충수를 설득해 왕민을 왕좌에 앉혔다. 그가 바로 고려의 제20대 왕 신종인데 이때 나이가 이미 53세였다. 이처럼 신종이 고령이었기 때문에 최충원은 다음 왕까지 고려했다. 즉 신종이 명종의 동생이므로 정통성이 있다는 점 말고도 신종의 아들이 왕의 제목이라는 점까지 고려해서 신종을 옹립한 것이다. 당시 최충원에게는 문객이라는 지원 세력이 있었다. 문객은 문화의 손님을 가리키는 말로 주인 집에 기거하면서 그 주인에게서 생활비를 받고 숙식도 보장받는 대신 그 주인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다. 문객은 예속민 신분이 아니고 주인과는 그 어떤 혈연적 관계도 없지만 출세를 기대하며 주인과 사적인 주종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다. 문객이 무기를 들면 사병이 되고 글을 읽고 조언하면 참모나 비서가 된다. 문객은 무신 집권기에 나타난 아주 독특한 존재였다. 최충원의 경우에는 문객이 가장 많을 때 약 3,000명이나 되었다. 신종이 왕위에 오르고 얼마 후 신종의 며느리, 즉 태자비가 궁궐 밖으로 쫓겨났다. 최충수가 자기 딸을 태자비로 삼기 위해 태자 부부를 강제로 이혼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자 최충원이 동생 최충수를 찾아가 조카 딸과 태자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최충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력의 정당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점과 권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런데 과거 이이방이 그의 딸을 태자비로 들여보냈다가 관리들의 지탄을 받았고 끝내 죽임을 당한 것을 최충원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최충수에게 이이방의 예를 들면서 그 전처를 밟지 말라고 했다. 형의 강력한 만류로 최충수는 자신의 문객을 해산하고 딸의 혼인을 포기하려 했다. 그러자 최충수의 문객들이 최충수에게 말했다. 저희들이 공의 문객이 된 것은 공께서 세상을 덮을 만한 기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이처럼 겁을 내어 나약해지니 이는 저희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한번 싸워서 승패를 결정짓도록 해주십시오. 딸을 태자비로 만드는 문제는 최충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충수를 따르는 문객들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따라서 최충수로서도 쉽게 물러서기가 어려웠다. 결국 최충수는 딸의 혼례를 다시 추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최충원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궁을 향해 진격하는 최충수와 이를 막으려는 최충원이 서로 충돌했다. 형제의 칼끝이 서로를 겨눈 것이다. 최충원 부대의 공격에 최충수 부대는 참패했고 최충수는 겨우 몸을 피해 파주까지 도망쳤다. 하지만 뒤쫓아온 최충원 부대에 붙잡혀 최충수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최충원이 최충수를 제압하면서 이제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고려의 1인자로 우뚝 섰다. 이후 최충원은 이부와 병부의 판서를 겸임하고 수많은 관직을 받았다. 동국통감에 따르면 최충원은 임금 보기를 마치 흙으로 만든 인형처럼 여겼다라고 한다.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만들어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들 최후를 통해 문신들을 등용한 다음 4대 62년에 걸친 장기 집권의 틀을 완성해 놓았다. 그러면서 신종 이후 희종, 강종, 고종까지 자신의 입맛대로 왕을 옹립했다. 최충원은 최충수의 딸을 태자비로 만드는 것을 반대했지만 정작 자신은 나중에 강종의 서녀와 혼인했다. 또한 다른 아내인 임씨를 수성택주로 삼았다. 택주라는 자귀는 왕녀에게만 내릴 수 있었는데 왕실과는 큰 관계가 없는 임씨에게 그런 자귀를 주었다는 것은 결국 최충원 역시 자기가 비판했던 다른 최고 권력자의 전철을 받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집권 초기 최충원은 봉사 10조 등을 통해 좋은 정치가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자신이 봉사 10조의 내용을 지켰는지도 의문이고 밀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단합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충원은 무신 정권의 동반자였던 명종을 폐위했으며 자기에게 도전할 만한 사람은 비록 동생이라도 무자비하게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했다. 최충원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문객의 형태로 많은 사병을 길렀는데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 정권은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었다.